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24번, 37번, 39번, 40, 41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 찍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24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said that 뭐가 뭐뭐라고 말하여집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위해서는 이 부분 it is said that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읽으면 된다라는 걸 한번 보면서 볼게요. 어몽은 뭐뭐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죠. Bantu people of Central Africa. 아프리카 아시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원주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반투 사람들, 반투족 사람들. 중앙 아프리카의 반투족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 뭐가 뭐뭐 할 때, 자, 뭐가 뭐뭐 할 때죠. Individual from one tribe. tribe는 부족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 또 부족을 이루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한 부족에서 온 한 개인이 만날 때 someone from a different group 다른 부족에서 온 누군가를 만날 때 그렇게 뭐뭐 할 때 컴마 they ask 물어봅니다. What do you dance? 당신은 어떤 춤을 추나요? 라고 물어본대요. 즉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한 부족 사람이 다른 부족 사람을 만날 때 질문을 뭐 한다고요? 어떤 춤을 추시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자, 2번이요. 중요한 주제문도 파란 색깔로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죠? Throughout time,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공동체들은 communities 공동체들 그러니까 공동체 그러면은 마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 공동체들은 have forged forge는 구축하다 구축하다라는 것은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 마을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뭘 통해서 만드냐면 댄스 리추얼스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댄스는 알겠고 리추얼은 뭐냐면 리추얼은 의식이에요. 의식 행사. 그렇죠? 그래서 춤의 의식, 춤 의식 행사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뭐 하는 춤 의식 행사냐면 mark, 기념하는, commemorate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단어는 반드시 써놔야겠죠. 단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기념하는 춤의 행사인데요. 춤의 의식인데요. 뭐를 기념하냐면 major events in the life of individuals. 각각 개인의 삶에서의 어떤 주요한 행사들을 기념하는 댄스 의식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정체성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부족마다 특정한 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춤은요, 의식 행사로서 한 개인이 삶에서 가지는 특별한 이벤트,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춤을 춘다라는 거죠. 특정 부족이 특정한 춤을 추게 된다. 그런데 어떠한 개인의 삶에서의 메이저 이벤트냐면 뭐를 포함하여 birth나 그러니까 탄생을 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죽음을 맞았을 때, as well as religious festival, 종교적 행사이거나 또는요, important points, 중요한 시점들 in the seasons, 계절마다의 중요한 시점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가을에는 이제 수학을 할 때, 이제 수학을 하면서 춤을 춘다던가,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제물을 바치면서 특정한 춤을 춘다던가, 누가 죽었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특정한 춤을 춘다던가, 누군가가 결혼을 하거나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부족은 특정한 춤을 추고요. 그런 춤의 의식을 통해서 그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the social structure of many communities from African tribes to Spanish gypsies.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기까지 많은 공동체들의 사회적인 구조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이건 다 예시죠. 이런 지방에서 이런 지역들에서 많은 공동체들의 사회적인 구조는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 나오네요. 그렇죠? 이러한 사회의 구조는 얻습니다. 많은 결속을 얻어요. 뭐로부터 결속, 유대감을 얻냐면 from the group activity of dancing. 그렇죠? 그룹이서 춤을 추는 활동으로부터 그들의 사회적인 구조는 유대감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공동체의 사회 구조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다 포함하여 이런 공동체의 사회 구조는 결속감을 얻어요. 뭐를 통해서 그렇다고요? 뭐로부터 얻는다고요? 춤의 활동을 통해서. 자, 개인은요 동사로서 얻는다.
acquire 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cohesion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결속,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bind나 bond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얘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반드시 써두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역사적으로 춤은요, 였습니다. has been.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그렇다. 이게 이제 비동사를 have pp 현재 완료로 쓰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동사 뭐뭐 이어왔다 이런 뜻이죠. 춤은 여왔다. 뭐 여왔냐면 강하고 단결시키는, 아까 bind가 결속하는, 단결하는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binding 그러면은 동사를 ing로 썼을 때 뭐뭐 하는, 단결시키는 영향력입니다. 춤은 단결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래요. on community life,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고 컴마를 뒀다라는 것은 동격으로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결하는 영향력인데 means, 수단이 돼요. 수단. 선생님, means는 의미 아닌가요? 아, mean이 동사로서 의미하다고, 명사는 mean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수단이란 뜻입니다. means는. 그리고 이게 단수예요. 아, 선생님 s가 붙었잖아요. 아니, 이 말 자체가 s를 포함하고 있는 이 말이 한 단어야. 그 앞에 어도 있잖아요. means. 그래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뭐 하고자 하는 수단이냐면 expressing the social identity of group. 그 그룹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ing, 동명사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춤은요, 단결하는 영향력이고 그 그룹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participation은요, 참여죠. 여기 나와져 있는 참여, 그 춤에 대한 참여는 가능하게 합니다. 허락해 줍니다. 사회의 그 구성원들인 개개인들이 to demonstrate a belonging, 소속감을 보여주도록 허락해 줍니다. 춤을 출 수 있으면 그 춤을 출 수 있는 개인이 어느 그룹에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소속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거죠. 한글 다시 읽어보시고요. As a consequence, 그 결과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 안에서 there are as many types of dances, 그러니까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as many types of dances 그러면은 그렇게나 많은 종류들의 춤들이 있다. 뭐뭐만큼 there are communities with distinct identities. distinct는요, 구별되는, 특정한 이런 뜻이죠. 여기선 뚜렷한이라고 나왔네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들이 있는 것만큼 많은 종류의 춤들이 있다. 되셨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뭡니까? 춤이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룹의 뭐를 알려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그룹마다 특정한 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그룹은요, 무슨 동아리 이런 그룹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은 나라마다 각각의 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유 춤이 뭡니까? 요새 하도 이제 K-팝이나 이제 팝이어서 미국 춤 같은 춤을 추는데 탈춤 이런 것들이 한국의 고유 춤이 되겠죠? 그래서 탈춤을 추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플라멩코라고 알아요? 플라멩코라는 춤을 추는 사람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스페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요, 이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도 특정한 춤을 추면 저 사람은 어디 특정한 부족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요. 3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7번. 자, 37번. 이거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글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해외 나가면 느끼기가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에겐 조금 어려운 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호주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 머리 색깔은 검은색이죠. 그리고 피부 색깔은요, 이거 옐로우 황인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호주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요하게 있을까요? 호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겠죠. 영국 사람들처럼 머리도 노란색이고 피부도 하얗고 백인이고요. 키도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호주에서 살고 있을 때 나는 외국인이라서 그리고 인종 자체도 나는 이들하고 달라. 그들은 대부분 백인이고요. 나는 뭐예요? 황인이잖아. 황인종. 황인종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되게 잘 하게 되어서 이 백인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돌아다닐 때 이 백인들을 만나면 항상 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도 뭔가 불편함을 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만큼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호주에서 살 때. 그러니까 뭐 집에 나 혼자만 있을 때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죠. 아니면 한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을 때에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이렇게 좀 혼자 돌아다니거나 할 때 이 백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되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보면 쉽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느끼기가 힘들죠.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다라면. 그거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다수 민족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건강 상태로 따져보면 여기 주요한 이 사람들보다 여기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또 재밌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한국이죠, 한국.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황인종이죠, 한국인들이고요. 황인종. 근데 미국 사람이 왔다라고 쳐봅시다.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왔다라고 쳐볼게요. 미국인. 그래서 이 미국인도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지만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걸어다닐 때 막 우리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가서 말도 걸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도 있고요. 괜히 가가지고 한국말 걸고 그러면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미국인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겠지만 사회에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요, 당연히 이 소수에 해당하는 이 사회적인 환경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도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이 사회에서의 소수민족 아니면 대다수민족 이런 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도요, 많은 연구들은 밝혀냈습니다. 뭐가 뭐뭐라는 것을. 여기 많은 연구들을 밝혀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인 웰빙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인 웰빙은 affected,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민족,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서는요, R가 쓰이고 있죠. A and B 두 개를 받고 있기 때문에 R 쓰는 겁니다. is를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져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건강은 영향받습니다. 민족 관계에 의해. subjective는요, 주관적인이란 뜻이고요. 주관적인의 반대말은 객관적인이죠. 영어로는 objective가 되는데 이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members of minority groups.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소수 그룹의 멤버들은, 즉 선생님이 호주에 갔었을 때 호주 백인들이 이 메이저 그룹이 되겠죠. 메이저리티 그룹이 되겠죠. 다수 집단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호주에 갔을 때 나는 이 그냥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니까 소수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 그룹의 멤버들은 보편적으로 have poorer health outcomes. 자, 그래서 더 안 좋은 건강 결과를 갖습니다. 누구보다요? 대다수 그룹보다. But that difference remains. 하지만 그 차이는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남아 있다. When obvious factors are controlled for. 명백한 요인들이 통제되고 제한되어질 때에도 그 차이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 차이는 뭐예요? 건강상의 차이죠. 누가 건강이 더 안 좋아요? 그 사회에서 소수 그룹의 건강이 더 안 좋죠. 누구보다요? 다수 그룹보다. 심지어 뭐 할 때도 그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냐면 이 단어 중요하겠네요. 차이가 바뀐다가 아니고 차이가 유지된다. 뭐 할 때도 그러냐면 명백한 요인들이 통제되어져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을 따지지 않을 때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일 때에도 역시 그렇다고요.
뭐가 그렇다고요? 소수 그룹이 건강이 항상 안 좋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요인들이라고 나왔냐면 사회적 계층이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이용 같은 그러한 요인들이 없을 때조차도 통제되어지고 제한됐을 때조차도 차이가 남아있다. 건강상의 차이가. 뭐 3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만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보여줍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이것도 여기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뭐 그냥 뭐 여기도 보세요. 이것은 우세관계가 사람들의 건강에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보여준다잖아요. 이거 가려도 되잖아. 여러분들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죠. 뭐뭐라는 것을 보여준다가. 그쵸? 그것은 우세한 관계가 사람들의 건강에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자, dominance relations, 우세 관계가 have their own effect, 그 자체의 영향을 가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다시요, 우세 관계가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친다. 도미넌스는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메이저리티 얘기하는 거죠. superior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 이게 그 자체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How could that be the case? 어떻게 그럴까? 답은 뭐이다?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4번도 좀 중요한 말일 것 같네요. 자, 사람들의 건강에 우세 관계가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친다. 되셨죠? 당연히 똑같은 말인 이것도 주제문이 될 거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자, from multiple psychological studies, 다수의 생리학적 연구로부터 we know that,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마주침이 trigger stress responses. 여기 괄호부터 괄호까지 묶인 부분은요, 이 마주침을 꾸며주는 거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자면 마주침이 야기시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시킵니다. 마주침이 지금 단수로 나왔나요? 복수로 나왔나요? 복수로 나왔네요. 마주침들. 그러니까는 동사 쓸 때에도 s를 안 붙이고 있죠. 주어가 복수일 때는 동사에다 s를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시킨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누구하고 마주치는 거냐면 with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ies, 다른 범주의 민족적, 인종적 범주, 다른 인종의 멤버들과의 마주침, 심지어 모일 때조차도요, 안전한 실험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가 필요가 없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다른 민족의 그룹을 맞닥뜨리게 했을 때에조차도, 그러니까 심지어 안전한 상황일 때조차도, 하지만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의 마주침은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영어로 샬라샬라 말을 걸어요. 그럼 여러분들 편해요? 불편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찐따 같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갈 때마다 거의 항상 겪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죠. 소수 민족으로서. Minority individuals have many encounters. 그렇죠? 소수 집단의 개개인들은 많은 마주침들을 가집니다. 누구와 함께? 다수 집단의 개인들하고 많은 마주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은 백인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컴마 each of which, 컴마 each of which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each는 각각의, 그리고 which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거니까요, encounters를 받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 마주침들은 야기시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시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사간 형용패는 문법적인 사항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쓴다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한 글자는 접속사하고 대명사, 접속사랑 대명사의 두 글자를 관계대명사 하나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항상 접속사랑 대명사로 풀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뭐 이건 지금 같다라는 표시입니다. each of which를요, and 접속사 넣고 each of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and랑 them을 which라는 하나의 말로 쓸 수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and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지. and를 썼을 때에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돼요. and를 쓴 다음에는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관계대명사 하나의 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있을 때에는 이 접속사를 넣으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이제 대문 encounters를 얘기를 하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 민족 그룹은요, 소수 그룹의 사람은, 개인은 밖에 나갈 때마다 다수 집단의 개인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각각의 그 마주침들은 야기시킨대요.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 자, 그 다음에요, however 블라블라라고 나오고 있네요. however가 영어에서 뜻이 두 개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라는 뜻도 있지만 복합관계부사라고 해서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however minimal these effects may be, 이러한 효과들이 얼마나 작던지 간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however는요, no matter how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작던지 간에, 여기서 효과는 요 위에 나와져 있는 스트레스 반응이 되는데요. 그 스트레스 반응이 얼마나 작던지 간에 their frequency may increase total stress. 그 빈번함이, 그쵸, 나갈 때마다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다수 집단의 개인들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 빈번함은 증가시킵니다.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컴마 which, 그리고 그것은 would account for, 설명할 수 있습니다.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of minority individuals, 소수 그룹의 개개인들이 가지는 이 건강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컴마 다음에 관계사 쓸 때는 원형인 which를 써야지 that을 쓰면 안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빈번하게 나갈 때마다 이 다수 집단의 개인들을 만나야 되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수 집단의 사람은요, 건강에 불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소수 집단의 개개인이 가지는 건강에 불이익. 되셨죠? disadvantage가 맞습니다. advantage 쓰면 틀리겠죠? 단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이익은요, demerit,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민족 관계성하고 건강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글이죠. 그래서 민족 관계성이란 건 뭐냐면, 한 사회에서 원래 그 나라의 국가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에 놀러 오거나 아니면 이주를 와서 살고 있는 소수 집단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우리나라가 한국이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인들이 많아요? 중국인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이 소수 민족이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메이저리티 그룹이 되는 거고요. 다수민족에 비해 소수민족의 건강이 대체로 나쁘다. 원인은 뭐냐면, 소수민족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수민족을 마주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를 겪는 건 당연히 건강에 해롭겠죠. 나쁘겠죠. 자,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셔도 좋아요. 이 글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본 사람은 그 스트레스의 이해를 아실 텐데, 외국에 안 나가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39번 한번 볼게요. 39번은 쉽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이에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You've probably heard the expression,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First impressions matter a lot. matter는요, 명사일 때는 문제 혹은 상황 이런 뜻인데요. 동사일 때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첫인상은 중요하다, a lot, 매우. 그리고 중요하다는요, count라는 동사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count가 숫자를 세다라는 뜻일 수 있는데요,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first impressions count a lot,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인상이 당연히 중요하죠. 자, life really doesn't give many people a second chance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주다, 뭐 여기선 주지 않다지만 사형식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주지 않다 이런 뜻이죠. 삶은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은 뭐뭐 할 기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할 기회입니까?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또다시 좋은 첫인상을 만들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첫인상을 잘 만들어라 라는 말이죠. 왜? 첫인상 한번 잘못 만들면 그걸 되돌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잘못된 첫인상을 주고 그거를 바로잡을 기회인데 그거를 삶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첫인상 만들어주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뭐 2번도 중요한 문장이 돼요. 2번도요. 여기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여기에 칠해져 있죠. 여러분들 다 칠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it has been determined that 이것도 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밝혀져 왔다. 라면 뭐라고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it takes only a few seconds for anyone to assess another individual. 또 다른 개인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오직 몇 초만 걸린다라고 밝혀져 왔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오직 몇 초만 걸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죠. 파란 색깔 형광펜은 서술형 포인트인데요. 이게 주제문에서, 그러니까 주제문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부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써라 라는 문제로 학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구문이냐면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라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it takes, 여기서 take는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동사의 뜻이에요. 그래서 걸린다, 시간이, 어떤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러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으요 원래 시간이 걸린다라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 비인칭 주어라는 it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동작하는 데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져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 번 써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is is very noticeable in recruitment process. recruitment는 채용이죠. 야쿠르트가 생각이 나나요? 자, 야쿠르트먼트, 리크루트먼트 채용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3번에 나온 문장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몇 초만 걸린다 라는 것은 채용 과정에서 정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자, 채용 과정을 where라는 관계부사로 받으면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튀어나오고 있죠.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은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채용 과정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채용 과정 안에서 뭐가 뭐뭐 하는 최고의 모집자가 예측할 수 있다. 방향을요. 뭐의 방향이냐면 그들의 최종 결정, 누구에 대한 지원자에 대한. 자,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채용할 때는 면접을 보죠. 그 회사 측에 모집자가 있을 거고요. 리크루터. 그리고 그 캔디데이트는요 지원자가 되는 거죠.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은 이 모집자는 지원자를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지원자에 대한 최종 결정의 방향성을 모집하는 회사 측의 사람은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다고요. 어느 과정에서? 채용 과정 안에서. 자, 근데 어떤 지원자냐면 within a few seconds of introducing themselves. 여기서 themselves는 이제 지원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introducing 소개하다. 누가 소개를 하겠습니까? candidate 지원자가 소개를 하겠죠. 그렇죠? 지원자가 소개한다. 지원자 자신을. 그러니까는 제기대명사로 selves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기는 단수인데 선생님 왜 여기는 복수예요? 여기 복수로 나와져 있으니까는 복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them을 쓸 거냐, themselves 쓸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개를 누가 해요? 지원자가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죠. 면접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성에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몇 초 안에 모집자는, 회사 측의 모집자는 채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의 방향성을 이미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이미 보게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그러면 회사 측에서 채용자는요. 그 인사를 한 뭐 1초? 이때에 이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너를 뽑겠다 혹은 안 뽑겠다.
그쵸? 옷을 거지같이 입고 왔어. 면접인데 막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거나 그래도 넌 이미 탈락이야 이 자식아.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 측에서 사람들은요.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의 CV는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원자의 이력서는 may speak knowledge and competence. 이 지원자의 능력과 지식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대학교 나왔고 어디서 인턴 생활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능력하고 지식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만 their appearance and introduction 그들의 외모와 이 소개, 즉 첫인상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죠. 이 지원자의 외모와 소개는요, may tell of lack of coordination, fear, and poor interpersonal skills. 이 가난한이 아니고 안 좋은, 형편없는 대인관계 기술이나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공포라던가 아니면 이 조정 능력의 부족함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서 상으로는 되게 그럴싸하고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인력 같지만 그 이력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부터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력서에서 아무리 뛰어나게 평가가 돼도 이미 회사 측의 이 결정권자는 너를 안 뽑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러니까 첫 모습이 좀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다. 첫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인상이요. 무섭죠, 여러분들. 선생님 실제로 그래요? 응, 그래요.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도 직장을 구할 때 면접 보고 이력서 쓰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력서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면접을 보겠죠. 대학교 갈 때도 면접 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평소에도 조금 그 똑똑해 보이려는 말투와 자세와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갖춰야 되는 것이 많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맞고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혹은 이런 식으로 quick judgment, 빠른 판단이죠. 순식간에 결정되니까요. 몇 초 만에 첫인상 보고 결정되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are not only relevant in employment matters. 자, not only가 나오면은 뒤에 but also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not only를 보게 됐을 때 이걸 부정문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뭐가 아니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어는 not only A but also B라면 주어는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not only만 보고서 여기를요.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잘못된 거고 not only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이기도 하다. 즉 둘 다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판단은요. 뭐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채용 상황 혹은 채용 문제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they are equally applicable. 퀵 저지먼트는요. 빠른 판단은 데이가 퀵 저지먼트 받고 있는 거죠. 똑같이 적용적입니다. 사랑 그리고 관계 상황에서도 역시 빠른 판단이라는 것이 작용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회사에서 채용되는 상황에서 이 첫인상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6번에서는 이 채용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랑 사이에서도 그렇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예시가 나오냐면 on a date with a wonderful somebody 멋진 누군가하고의 데이트에서 근데 이 누군가는 누구냐면요 who you have painstakingly painstaking에서 pain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통이죠 고통. 그리고 pains 그러면 고통들. take가 뭡니까? 가져가는. 그러니까 painstakingly 그러면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당신이 tracked down for a month 몇 달 동안 찾아낸 혹은 몇 달 동안 힘들게 쫓아다닌 그 멋진 누군가하고 데이트를 할 때에도 미묘한 것들 like 뭐와 같은 bad breath 그러니까 뭐 되게 잘 꾸미고 나갔는데 막 입냄새가 나 또는요 옷이 구겨졌어 아니면 막 신발 밑창이 다 다른 거 신고 나가서 너덜너덜 펄럭펄럭 거려요 신발 밑창이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것들은 망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 고결한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암만 이제 좋은 멘트를 날리고 음식을 좋은 걸 사주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랬더라도 첫 만남에서 이런 한 군데라도 이상한 모습의 첫인상을 보이게 되면 그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help 도와준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포일 망치다 또는 threaten 위협하다. 당신의 노력을 위협하거나 당신의 노력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첫인상을 고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사실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하고의 첫 만남에서 첫인상을 잘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9번 글이 끝났습니다. 자, 41번, 42번 글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41번, 42번 빨리 봅시다. Behavioral ecologist, 행동 생태학자들은 관찰했습니다. Clever copying behavior를 관찰했습니다. Clever는 똑똑한, 영리한, 모방하는 행동을 관찰해왔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똑똑한 모방 행동을 관찰했대요. 발견했대요. 누구 사이에서 있냐면 among many of our close animal relatives. 동물들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동물 친족들, 영화에서 좀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되게 웃긴 게 동물은 항상 인간들의 친척이라고 봐요. 되게 웃기죠. 동물들은 인간의 친척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물, 영혼이 없는 사물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곤충일 수도 있고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인간하고 누구하고 가까워요? 너 연필하고 가깝니? 연필하고 사촌이니? 아니죠, 여러분들. 그럼 곤충하고 여러분 친척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나무, 풀하고 친척이라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기분 안 좋죠? 근데 그나마 동물, 고양이나 개하고 나는 가까워 라고 하면 그게 조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동물들은 항상 이 relatives, 친척, 친족, 가까운 것들이라고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미적으로 영어적인 표현상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생동, 행동, 생태학자들은 동물들 사이에서 이 똑똑한 모방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똑똑한 모방 행동을 해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One example was uncovered by behavioral ecologist studying the behavior of small Australian animal called a quoll. 콜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호주의 동물의 행동들을 연구하는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 하나의 예시가 밝혀졌다. 그러니까 뭐의 예시예요? 동물들이 뭐 가지고 있다 그랬죠? 똑똑한 모방적인 행동을 동물들이 한다. 그거는 밝혀졌다. 누구를 연구하는 과학자에 의해? 이 호주에 사는 주머니 고양이를 관찰하는 학자에 의해 밝혀졌다. 즉 여기서 동물은 이제 주머니 고양이가 되는 거고 주머니 고양이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영리한 모방 행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 밑에를 읽어보면요. 호주에 사는 주머니 고양이가 영리한 모방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사 다음에 갑자기 이제 ing가 나오게 되면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서 뭐를 하는 학자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 하나의 예시가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양이 얘기 좀 자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ts survival was being threatened by a cane toad. 여기서 it는 이 고양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콜이라는 이 주머니 고양이의 생존은 was being threatened. PP는 뭐뭐 되어지다. 수동인데요. 그 PP 사이에 being이 들어가면 이제 진행형으로서 뭐뭐 되어지는 중이었다. 위협받는 중이었다. 누구에 의해? 수수 두꺼비에 의해. 선생님 수수 두꺼비가 뭐야? 나도 몰라. 그냥 토드가 두꺼비예요. 수수는 그 사탕수수? 뭐 이런 거긴 한데요. 아무튼 그냥 이름이죠. 두꺼비에 의해 위협받는 중이었다. 그 두꺼비는 뭐냐면 invasive species, 외래종, 침입종이었던, 그러니까 호주의 원래 동물이 아니었죠. 이 주머니 고양이는 호주에 원래 살고 있었던 동물인데 이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인 수수 두꺼비에 의해 위협받는 중이었다. 도입되어진 호주에 1930년대에 도입되어진 외래종인 이놈의 두꺼비에 의해 그들의 고양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우리도 황소개구리라는 게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초토화가 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생태계가요.
근데 토종개구리 이 황소개구리가 몸에 좋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막 씨를 말려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황소개구리가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없는데요. 투어 퀄 주머니 고양이에게 이러한 두꺼비 놈들은 look as tasty 맛있어 보였다. as 뭐만큼 they are poisonous 그들이 독성인 것만큼 그들이 맛있어 보였다. 그러니까 독성인데도 맛있어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they는 toads고요. 두꺼비요. 얘네가 poisonous 독성이다. 톡식이란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들이 독성을 가진 것만큼 그들이 맛있어 보였다. 누구에게? 주머니 고양이에게. And the quails who ate them. 여기서 them은 당연히 이 두꺼비들이겠죠. 두꺼비를 잡아먹은 주머니 고양이들은 겪었습니다. fatal consequences. fatal은 치명적인 결과를 빠른 속도로 겪었습니다. 치명적 결과가 뭘까요? 이 독성이 있는 두꺼비를 고양이가 잡아먹어. 그러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게 된대. 죽는다라는 거죠. 독성이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행동 생태학자들은 찾아냈습니다. clever solution.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영리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using by 동사 ing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써 이 주머니 고양이의 모방하고자 하는 본능, 모방의 본능을 사용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는요, 주머니 고양이가 왜 나온다 그랬죠? 주머니 고양이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모방하는 행동을 잘 한다고요. 그렇죠? 주머니 고양이가 모방의 행동을 잘 한다. 아직 모방의 행동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태까지는 주머니 고양이가 모방 행동을 잘 해가지고 이 독성을 가진 두꺼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과학자들은 먹였습니다. 이 고양이의 그룹에게 먹였어요. 자, 먹인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이 가능하죠. 이 두꺼비 소세지를 먹였답니다. 두꺼비를 갈아가지고 소세지 만들어가지고 이 고양이들에게 먹였대요.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두꺼비를 먹이면은 고양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두꺼비를 뭐 갈고 좀 밀가루 같은 것도 넣어갖고 소세지로 만들어갖고 소세지 고기로 고양이들에게 먹였다. 누가요? 과학자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 뒤에 ing 나오면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뭐를 뭐뭐 하는 명사. 그래서 harmless 해는 없지만 nausea inducing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컨테인이 포함하다인데 명사 뒤에 ing 나오면은 뭐뭐 하는 그래서 요런 해는 없지만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이 두꺼비 소세지를 이 고양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사 ing 나와요. 이건 뭐뭐 하면서죠. conditioning them to avoid the toads 그 두꺼비들을 피하도록 누가요? 고양이들이 두꺼비들을 피하도록 조건화하면서 뭐 조건한다라는 게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두꺼비 소세지를 먹을 때마다 고양이가 헛구역질 할 거 아닙니까? 우엑 이렇게요. 그렇죠? 메스꺼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조건화가 되는 거죠. 상황이 잡혀지는 거죠. 고양이들이 이 두꺼비를 피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 두꺼비 고기 이 냄새 나는 거 먹었는데 메슥메슥거렸어. 그럼 안 먹어야지. 그쵸? 비록 소세지를 먹었지만 자연환경에서 드러나는 이 두꺼비하고 냄새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연환경으로 돌아가서도 이 두꺼비를 잡아먹지 않겠죠? 그쵸? 학습이 된 거니까요. 자, 그룹 속 these toad smart quarrels 이 toad smart는요 두꺼비를 이제 피하여서 두꺼비를 안 잡아먹는 두꺼비 먹으면 메스꺼리지 그거를 깨달은 그러니까 두꺼비에 대해서 똑똑해진 이 고양이 그룹들은요 are then released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놓아집니다. 어디로? back into the wild. 그럼 야생으로 도로 다시 방출됩니다. 그 다음에요. they taught their own offspring. 자, 그들은요. toad smart quarrels가 되는 거죠. 이 두꺼비에 대해서 똑똑해진 이 고양이들은 가르칩니다. teach의 과거형이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뭐를요? what 나오면 뭐가 뭐뭐 하는 것. 그들이 배웠던 것들을 자식들에게 야생으로 돌아가서 가르쳤습니다. 야, 무슨 냄새가 나는 두꺼비가 있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 진짜. 그 메스껍고 장난 아니야. 먹지 마.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야옹 야옹 이러면서요. 자, 다른 고양이들은 copied these constructive behaviors. 아, 여기서 이제 모방 행동이 나오네요. 와우.
자, 이렇게 실험실에 가가지고 두꺼비 소세지 먹으면서 꾸역꾸역 으악으악 했던 애가 야생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식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 두꺼비 먹으면 이제 큰일 난다고. 자, 그 행동을 이제 다른 고양이들도 모방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카피가 모방이잖아요, 여러분들. imitate, copied. 자, imitate 써드릴까요? imitate. id니까 imitated. 다른 고양이들이 카피했습니다. 이 건설적인 좋은 행동을요. 자, constructive. 이게 건설적인 좋은이란 뜻이고요. 이게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반대말은 destructive. 파괴적인, 파멸적인. 이 단어가 쓰이면 안 되고 constructive가 나와야 됩니다. through a process of social learning. 사회적 학습, 집단, 모방 행동을 그거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고양이들도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모방을 해가지고 다른 고양이들도 이제 두꺼비를 안 잡아먹는구나. 그래요. 그럼 독에 감염이 안 되겠군요.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읽어보면 뭐뭐이기 때문에요. 각각의 애기 고양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멀어져서 있는 것을 from the hazardous toads. hazardous는요, 해로운, 위험한 두꺼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애기 고양이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the changes, 미안해요. chances, 확률, 그러니까 생존할 확률 of the whole core species, 이 고양이의 모든 종의 생존의 확률은 were improved, 향상되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여기는 꾸며주는 부분이고요. 자, 주어가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형인 were 쓰고 있는 거죠. 단수인 was 쓰지 않습니다. 확률이 높아졌다. 전체 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다. And not just that of each individual core. 그러니까 개개인의 고양이의 생존율 뿐만 아니라 전체 종의 생존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that은요, 서바이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서바이벌, 각각 고양이의 생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종에 있어서의 생존 확률도 높아졌다. 자, the course was saved via는요, 무엇을 통해, through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minimal human interference는요, 방해이긴 한데 여기는 개입이라고 나왔네요. 최소한이죠, minimal이니까요. 이거는요, 최소한의 인간의 개입을 통해 이 고양이들은 지켜질 수 있었다, 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들은 were able to take advantage of Quarles' natural imitative instincts. 미쳤나봐. 아이고, 모방적인 인스팅트죠, 본능. 자, 이 고양이들의 자연적인, 즉 타고난 모방적인 본능을 과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 혹은 방해를 통해서 얘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고양이들, 딱 봐도 이제 고양이같이 생겼는데요. 얘가 귀도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무슨 행동을 한다고요? 이 고양이들은요, 모방 행동을 가지고 있죠. 모방 행동. 근데 만약에 모방 행동이라는 특성을 이 고양이들이 안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자꾸 얘네가 두꺼비를 잡아먹고 죽어. 그러면 그거를, 얘네가 모방 행동이 없었다면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고양이 세 마리, 고양이 네 마리, 이 정말 많은 고양이들에게 다 그걸 알려줬겠죠. 두꺼비 소세지를 먹여가지고 미식미식거리게 만들었겠죠. 근데 얘네가 모방 행동이 있으니까 몇 마리만 잡아다가 시키면 돼요. 몇 마리만 잡아다가 이 두꺼비 소세지를 먹이고 구역구역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자연 상태에 풀어두면 다른 애들도 배울 거 아닙니까? 다른 고양이들도. 그쵸? 얘를 따라서 배우잖아요. 왜요? 다른 고양이들도 무슨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방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실험실에서 들어가서 배우고 온 이 두꺼비를 피하는 행동을 모방을 하겠죠. 그쵸? 그럼 누가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해결한 거예요? 과학자가 되게 쉽게, 즉 이 고양이의 본능적, 이 모방을 하고자 하는 본능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쉽게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풀었다는 것이 인간의, 즉 이 과학자의 개입이 혹은 방해가 최소화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고양이들이 살려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왜 여기서 최소한의 인간 개입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 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고양이들의 이 본능적인 행동, 모방 행동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빠르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주머니 고양이가 가진 모방 행동의 습성, 본능을 이용하여 그들이 가진 문제,
그쵸? 고양이들이 가진 문제, 독성을 가진 수수 두꺼비 먹고 사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결책은요, 이 고양이를 실험실로 데려와가지고 두꺼비로 만든 소시지를 먹였죠. 꾸역꾸역 하는 거죠. 두꺼비의 독성을 인지를 했죠. 아, 이 두꺼비를 먹으면 지금 독에 걸리는구나. 고양이가 인지를 했죠. 그 고양이를 자연에게 풀어주면 그 고양이들이 새끼들에게 얘기해주고 동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모방의 행동으로서 그 새끼들하고 다른 동료 고양이들이 그 두꺼비를 안 잡아먹는, 실험실에서 왔던 A의 그 안 잡아먹는 특성을 따라하겠죠. 모방 행동에 의해서요. 독두꺼비를 피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었다라는 글입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